유기농 폐기물을 매년 버리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순수한 금, 즉 검은 금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고 식물에 영양을 공급하며 당신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물질입니다. 비료 가격이 폭등하고 공급망이 점점 더 취약해지는 동안 사람들은 매일 쓰레기통에 그 해결책을 버리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연간 150, D200kg의 유기농 폐기물을 배출합니다. 이는 단순히 낭비되는 잠재력이 아니라 나중에 화학 비료의 형태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자원을 능동적으로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비화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악취, 파리, 쥐, 수주간의 기다림, 그리고 결국 좌절 섞인 포기. 저는 시도해보았다고 말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의도로 더미를 쌓기 시작했지만 몇 주 후 그것은 악취가 나고 끈적끈적한 덩어리로 변했습니다. 이웃들은 불평했고 파리떼가 몰려들었으며 몇 달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결국 좌절감에 모든 것을 재활용 센터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퇴비는 사치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능하는 자급자족의 기초입니다. 오늘 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완전한 시스템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단계별로 그리고 세부적으로 악취 없이, 파리 없이, 그리고 추측 없이 기록적인 시간 안에 퇴비를 생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희망이 아니라 과학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진정한 독립이 중요하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 지식을 찾고 있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결론 부분에서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질 것이며 왜 이러한 원칙들이 단순히 냄새나는 쓰레기 더미와 가치 있는 부식토 사이의 차이를 만드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왜 대부분이 실패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당신이 그것을 마스터하는 소수가 될 수 있는지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퇴비화는 농업 자체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삶의 순환이 분해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해해왔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4,000년 전에 퇴비화가 기록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상세한 지침을 썼고 중세 농부들은 썩은 거름과 식물 폐기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성공적인 문명은 비옥한 토양에 기반을 두었으며 이는 부식토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 동안 우리는 한때 자명했던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의 녹색혁명령은 화학이 해결책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화학 비료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살충제가 해충을 제거하며 기계화가 노동을 덜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동안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수확량이 늘어났고 인구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청구서는 나중에 날아왔습니다. 토양은 고갈되었습니다. 부식토 함량은 원래 5-10%에서 2%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침식은 증가했고 수분 보유 능력은 떨어졌습니다. 토양은 마치 마약에 중독된 중독자처럼 영구적인 시비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화학 비료와 공급망에 우리 자신을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모든 위기는 이러한 시스템이 얼마나 빨리 붕괴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그와 함께 비료 가격도 오릅니다. 질소 비료는 천연가스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동유럽에서의 전쟁으로 갑자기 전 세계 비료 생산량의 3분의 1이 사라집니다. 운송 경로가 끊기고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슈퍼마켓에서 모든 것을 항상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믿는 사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음식을 재배하고 퇴비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어떤 공급 부족도 파괴할 수 없는 것, 즉 통제권, 안전, 그리고 독립성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은 피해망상이 아니라 준비이자 지혜입니다. 문제는 퇴비화가 어렵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본적인 원칙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더미에 던져넣고 왜 분해되는 대신 썩는지, 왜 달콤한 냄새 대신 악취가 나는지, 왜 지렁이 대신 파리가 꼬이는지 의아해합니다. 해결책은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칙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들을 적용하면 퇴비화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됩니다. 첫 번째 원칙은 탄소와 질소 사이의 균형입니다. 퇴비를 불과 같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불은 적절한 혼합 비율의 연료와 산소가 필요합니다. 산소가 너무 적고 연료만 너무 많으면 연기가 납니다. 퇴비에 주방 쓰레기만 던져 넣을 때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주방 쓰레기는 질소가 풍부하고 습하며 조밀한 초록색 재료입니다. 대응하는 재료가 없으면 산소 없이 혐기성 상태로 부패하게 됩니다. 이것이 썩은 달걀, 암모니아, 부패의 악취를 만들어냅니다. 그 대응물은 갈색 재료입니다. 탄소가 풍부하고 건조하며 구조적입니다. 마른 잎, 칩, 잘게 자른 잔가지, 판지, 우드칩 또는 오래된 톱밥을 생각하십시오. 그 비율이 결정적입니다. 과학은 탄소 30대 질소 1의 비율이 이상적이라고 말합니다. 30저 1이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간단합니다. 주방 쓰레기 한 바구니는 약 15저 1의 비율을 가집니다. 나쁘지는 않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선한 예초물은 12저 1로 질소가 너무 많습니다. 커피 찌꺼기는 20저 1로 더 낮지만 여전히 경계선에 있습니다. 이제 갈색 재료를 보십시오. 마른 낙엽은 60저 1, 짚은 80저 1, 우드칩은 100저 1 이상이며 종이와 판지 또한 100저 1이 넘습니다. 이 재료들을 섞으면 완벽한 균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주방 쓰레기 한 바구니당 갈색 재료가 약 두세 바구니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게가 아니라 부피로 측정했을 때 말입니다. 이것이 많게 들릴 수도 있지만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대부분은 갈색 재료를 너무 적게 사용하여 젖고 냄새나는 덩어리를 만듭니다. 적절한 균형을 맞추면 숲속 토양 같은 냄새가 나는 부슬부슬하고 흙 같은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가을에 마른 낙엽을 최대한 많이 모으십시오. 갈퀴를 사용해 큰 자루에 채우거나 정원 한 구석에 보관 장소를 만드십시오. 큰 나무 한 그루에서 30조 50자루의 낙엽이 나올 수 있으며 이는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공급량입니다. 자신의 나무가 없다면 이웃에게 물어보십시오. 대부분 누군가 낙엽을 치워주는 것을 반가워합니다. 포장용 판지를 활용하십시오. 모든 택배 상자는 잠재적인 갈색 재료입니다. 판지를 약 10cm 너비의 조각으로 찢고 테이프와 플라스틱을 제거하면 나머지는 바로 퇴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업장이 있다면 톱밥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주의하십시오. 처리되지 않은 나무만 사용해야 합니다. 톱밥은 뭉칠 수 있으므로 소량, 부피의 최대 10%만 사용하십시오. 우드칩은 구조를 만들고 더 천천히 분해되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짚은 훌륭하고 비용 효율적입니다. 더 잘 섞이도록 20주 30cm 길이로 자르십시오. 건초도 효과가 있지만 퇴비 더미가 충분히 뜨거워지지 않는 한 씨앗이 들어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이 갈색 재료는 악취와 파리에 대한 보험입니다. 주방 쓰레기를 추가할 때마다 즉시 10주 15cm 두께의 갈색 재료층으로 덮으십시오. 이 층은 물리적 장벽입니다. 파리가 쓰레기에 접근할 수 없고 냄새는 안에 머물며 구조는 통기성을 유지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열입니다. 기록적인 시간 안에 퇴비를 원한다면 온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차가운 퇴비는 1년 이상 걸리지만 뜨거운 퇴비는 6, 7, 8주면 완성됩니다. 그 차이는 미생물의 활동에 있습니다. 방을 데우기 위해 작은 촛불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열이 증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질량이 있는 난로가 필요합니다. 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더미는 열을 너무 빨리 잃습니다.
최소 1세제곱미터, 1.5세제곱미터 정도면 이상적인 질량이 필요합니다. 이 크기가 되면 단열 효과가 발생합니다. 내부의 미생물들이 너무나 격렬하게 활동하여 온도가 섭씨 50도, 60도, 심지어 70도까지 올라갑니다. 이 온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50도가 넘는 열은 민들레나 개밀 같은 대부분의 잡초 씨앗을 죽입니다. 병원균이 죽고 곰팡이 포자가 비활성화되며 기생충알이 파괴됩니다. 동시에 열은 화학 반응을 가속화합니다. 고온에서는 분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20도에서 수주가 걸리는 일이 60도에서는 며칠 만에 일어납니다. 열은 미생물 활동의 산물입니다. 박테리아는 분해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하며 그중 80%가 열로 나타납니다. 이 열을 얻으려면 퇴비를 올바르게 설치해야 합니다. 몇 주에 걸쳐 층층이 쌓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해야 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그들은 더미를 너무 천천히 만듭니다. 1세제곱미터가 될 때까지 재료를 모으고 초록색과 갈색 재료를 적절한 비율로 섞은 다음 더미를 완전히 설치하십시오. 2주 4일 후면 고온성 박테리아가 작업을 이어받고 온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손을 집어넣으면 김이 모락모락 날 정도로 뜨겁습니다. 약 일주일 후에는 더미가 37, 40% 정도 내려앉습니다. 온도가 떨어지면 이제 더미를 뒤집어 주어야 합니다. 뒤집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더미를 분해해서 새로 설치하십시오. 바깥쪽은 안쪽으로, 안쪽은 바깥쪽으로 가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기를 공급하고 섞어주며 수분을 재분배합니다. 그 후 온도는 흔히 다시 50도까지 올라갑니다. 1주, 2주가 더 지난 후 다시 한번 뒤집어 주십시오. 그런 다음 더미를 숙성시키십시오. 미숙퇴비는 뿌리 성장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숙성 단계에서는 pH 값이 안정화되고 질소가 안정적인 형태로 변환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수분입니다. 물은 생명이지만 너무 많으면 치명적입니다. 황금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비를 한 움큼 쥐고 세게 짜보십시오. 물줄기가 아니라 단 몇 방울만 나와야 합니다. 잘 짠 스펀지와 같아야 합니다. 너무 젖으면 물이 산소를 밀어내고 혐기성 박테리아가 악취를 유발합니다. 포구 중에 퇴비가 젖지 않도록 덮어주십시오. 방수포, 공기 틈새 확보, 진매트 또는 두꺼운 나뭇잎층을 사용하십시오. 건조한 여름에는 물을 주어야 할 수도 있지만 표면만이 아니라 내부까지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통기입니다. 산소는 분해, 포기성과 부패, 혐기성을 결정합니다. 냄새가 난다면 산소가 부족한 것입니다. 미생물은 산소를 빨리 소비하므로 통기가 중요합니다. 미생물은 산소를 빨리 소비하므로 통기가 중요합니다. 미생물은 주역시 냄새가 늘고고를 풍기감입니다. 구조적인 갈색 재료계 있고 네 번째 원칙은 통기가 중요합니다. 냄새가 난다면 산소금 부조가가 구조적인 갈색 재료계 부벼합니다. 구조적인 바시게 재료 부벼들을 가져갑니다. 냄새가 난다면 산소가 부족하여 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통기가입니다. 산소는 분기발리, 부계성, 부배성을 결정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통기가 중요합니다. 구조적인 가시게 재료 부벼들을 가져갑니다. 그조물 배엄의 산소금 만거입니다. 망시가 그래는 담은 곱치입니다. 이적 청치기 바탄 벽이게 여기 1호텀보들 거져갑니다. 미생물은 감소 경적이 크고 풍기가 문더 무르게 크변은 장동바리대가 쉽니다. 네몬케 원칙은 분해 토고 마를 리가 산소가 부족이 안함되면 산소가 부족골 청기가입니다. 미생물을 분기가입니다. 산소들은 분해 소비함으로 부계성을 부족합니다. 여기 홍기성을 겨져갑니다. 이적이 한소가 부족골 총기가입니다. 미생물은 총기가 중요합니다. 미생물은 총기가 중요합니다. 미대크봉은 부계가 부총기가 합니다. 부계성을 부족고 십적의 설거참깨가 북에서 명계갑니다. 네 번째 원칙은 통기입니다. 구전은 부처가 몽차적음, 부계가 문토비더 충기갑니다. 산소는 분해 부조가 부족한 혐기성을 겨져갑니다. 미생물은 통기가 되게고
비계돌은 만속이고 일업 업무들. 네 번째 원칙은 통기입니다. 디분제계 통기가 그곳입니다. 미대가 몬들 기글, 부대가 믿어 배병 가명들은 가져갑니다. 제북령의 물벼사를 텅기가 합니다. 미대그 부대가 믿어 담기가 몸과 칭운됨은 그게러를 텅기갑니다. 미대그 여버튼 분계고입니다. 그거를 기금 청불입니다. 이리 가져갑니다. 내던칙은 극이 만개가 청기갑니다. 미생물은 통기가 중요한 텅기각의 척어는 해거키든 미대그 여거펀 부저가 첩을 턱에고 청기갑니다. 미대거 유분 여적으리 통기가 이런 해본 만거복혀 텅기가 개고는 문가성화 부패 혐기성을 부패를 결정합니다. 산소는 분해, 호기성와 부패, 혐기슬이 소비하므로 통기가 중요합니다. 구조적인 갈색 재료는 공기 통로 역할을 하는 빈 공간을 만듭니다. 뒤집기 또한 신선한 산소를 유입시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미 안에 구멍 뚫린 파이프를 사용하거나 날개가 달린 막대 형태의 퇴비 통기 장치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원사에게는 포크로 뒤집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분쇄입니다. 부피 대비 표면적이 넓을수록 분해가 빨라집니다. 사과 한 알 통째로는 몇 달이 걸리지만 갈아놓은 것은 며칠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2토 5cm 크기로 분쇄하십시오. 주방 쓰레기는 자르거나 살짝 갈 수 있습니다. 다년생 식물이나 가지 같은 정원 폐기물은 분쇄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분쇄기는 부피가 큰 폐기물을 가치 있는 재료로 바꾸고 혼합을 훨씬 쉽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덮기입니다. 노출된 퇴비는 파리를 부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새로운 재료를 추가할 때마다 즉시 10to 15cm의 갈색 재료, 흙 또는 반쯤 완성된 퇴비로 덮으십시오. 이것은 냄새 차단막이자 물리적 보호막이 됩니다. 퇴비에 넣어도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초록색 재료에는 채소 및 과일 찌꺼기, 커피 찌꺼기, 티백, 플라스틱 제외, 신선한 예초물, 얇은 층으로 등이 포함됩니다. 좋은 갈색 재료에는 마른 낙엽, 칩, 우드칩, 판지, 으겐 달걀 껍질이 포함됩니다. 익힌 음식 찌꺼기, 육류, 생선, 기름 및 지방은 쥐를 유인하고 분해를 억제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병든 식물 부위는 확실한 고온 퇴비화 과정에서만 처리해야 합니다. 육식동물, 개, 고양이의 배설물은 기생충 때문에 금기시되지만 초식동물, 말, 닭, 톡규개의 헐을 걸음은 훌륭합니다. 처리된 나무, 광택이 나는 판지, 미세 플라스틱, pH를 너무 높일 수 있는 다량의 재는 피하십시오. 석탄재는 오염물질 때문에 완전히 부적합합니다. 균형과 다양성이 퇴비의 힘입니다. 서로 다른 재료를 더 많이 섞을수록 과정은 더 안정됩니다. 퇴비화는 응용 미생물학입니다. 박테리아와 곰팡이를 위한 조건을 최적화하면 그 대가로 자연의 가장 비옥한 물질인 검은금, 즉 부식토를 얻게 됩니다. 적절하게 관리된 퇴비는 부패한 냄새가 아니라 숲과 비 냄새가 납니다. 실제적으로 이는 부피가 최소 1세제곱미터인 퇴비함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칸 시스템이 이상적입니다. 한 칸은 수집용, 한 칸은 고온 단계용, 그리고 한 칸은 숙성용입니다. 이렇게 하면 연속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6, 7, 8주마다 한 번씩 수확할 수 있습니다. 위치는 토양 생물이 이동해 들어올 수 있도록 자연 지면 위에 부분적인 그늘이 좋습니다. 퇴비는 단순한 비료가 아닙니다. 퇴비는 토양 구조를 개선하고 물을 저장하며 탄소를 장기적으로 격리합니다. 이는 소규모로 실천하는 능동적인 기후보호입니다. 부식토가 풍부한 토양은 가뭄과 폭우에 강합니다. 산업농업이 토양을 고갈시키고 있는 시대에 퇴비는 저항과 치유의 행위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경우 완성된 퇴비 한 삽을 더미에 접종하여 적절한 미생물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시스템이 스스로 유지됩니다. 악취나 열 부족 같은 문제의 경우
요인을 수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냄새에는 더 많은 갈색 재료를, 열 부족에는 더 많은 초록색 재료나 물을 추가하십시오. 봄에 정원에 서 있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직접 만든 퇴비를 섞었기 때문에 토양은 어둡고 살아 있습니다. 당신의 식물은 화학 비료 없이도 강하고 건강하게 자랍니다. 토마토는 향긋하고 진한 맛이 납니다. 이것이 가장 순수한 형태의 자급자족입니다. 당신은 순환을 완성했습니다. 앞으로 수년간 글로벌 시스템은 계속해서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스스로 비옥함을 생산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독립하게 될 것입니다. 퇴비는 그 기초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근본적입니다. 그것은 의존적인 상태로 남는 사람들과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쟁취하는 사람들을 구분짓습니다. 당신이 변모시키는 모든 쓰레기 바구니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한 걸음입니다. 거대한 면적이나 비싼 장비는 필요 없습니다. 오직 지식과 일관성만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수집을 시작하십시오. 첫 번째 더미를 만드십시오. 쓰레기가 어떻게 검은 금이 되는지, 지식이 어떻게 진정한 힘이 되는지 경험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독립의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정원에 있는 소위 쓰레기에 대한 시각을 바꾸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기에서 우리는 종종 숨겨져 있는 역사와 지식을 발굴합니다. 우리와 함께 미래를 심읍시다. 다음 지식의 보물은 아주 곧 발굴될 것입니다.